대기업 시청자 세아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아홀딩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그 다음에 주가의 영향을 받을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함께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최근에 24년도 들어서 이 세아홀딩스 주가를 보게 되면 자, 1월 달에 이제 주가 상승이 가장 그래도 크게 나왔어요. 이때 주가 상승이 결국에는 이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도입에 의한 주가 상승이 가장 컸었거든요. 뭐 지금은 비록 어쨌든 간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회사에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최근 이슈가 요거다 보니까 우리가 요 이슈를 함께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2차 밸류업 세미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적용될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죠. 자, 우리 밸류 프로그램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과거를 좀 되짚어 보게 되면 1월 말 때 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증시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 증시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위기, 그 다음에 이런 뭐 승계에 대한 부분, 이런 뭐 이유 등등등등으로 해서 사실 기존 회사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평가 받는 기업을 원래의 기업 가치대로 끌어올리고자 이 정부가 정책을 시도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은 일본이 앞서서 예전에 이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서 이 증시가 크게 상승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 정책 카드를 꺼내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가장 크게 견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지주사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 지주사들이 보통 기업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 주가가 굉장히 밸류를 못 받고 있는 시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PBR이 뭐 0.2배, 0.3배, 대부분 0.5배 아래로 위치하게 되면서 이 지주사들이나 뭐 또는 금융회사들 뭐 등등해서 못 받는 회사들이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세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PBR이 0.2배로 사실상 기업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PBR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자산 가치, 즉 청산 가치 대비해서 현재 시장에 얼만큼 형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거를 1을 놓고 기준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1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숫자가 작아질수록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창 저 PBR 하면서 테마들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가치를 거의 아예 못 받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현재 BPS가 한 주당 자산 가치가 55만 원이라고 이 재무제표상에서 적혀 있는데, 현재 시장에 평가를 하고 있는 한 주당 자산 가치 시장 금액은 10만 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이 왜 이렇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한 이유로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제일 큰 것은 이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자산 가치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 이 꿈, 기대감, 이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주사의 수익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아래에 자회사를 두면서 지분법에 의한 매출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들어 올라갈 만한 이벤트적인 요소가 많이 없다라는 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승계 작업이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기업의 투명성, 이런 세습에 대한 문제도 어떤 K 증시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뽑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주도로 해서 5월 달에 5월 2일이었죠. 이제 2차 세미나를 열어서 해당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1차 세미나 때와 가이드라인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 골자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핵심 지표를 선정을 해서 기업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뭐 R&D라든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그 다음에 뭐 자사수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 뭐 또는 PER, PBR이 왜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등등등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연일에 공시를 하는 것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일본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율 공시가 아니었어요. 강제적으로 공시를 하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의무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기업이 안 하더라도 사실 뭐 불이익을 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뭐 일단은 뭐 명목적으로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경쟁사들이나 뭐 회사들이 다 하는데 본인만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 분위기상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기업 개요부터 해서 현황 진단을 하고 뭐 시장 평가라든가 자본 효율성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성장성은 어떤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뭐 소통도 해라, 뭐 이런 식에 대한 기업 재고 방식을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자율 공시로 인해서 강제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심을 모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인세 인하,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등등 해서 이런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안이 담기지 않은 게 가장 큰 실망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사실 뭐 자기네들도 혜택이 있어야지, 일단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가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서 움직이게 될 건데, 사실 이러한 혜택 부분에서는 좀 많이 빼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많이 사그러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4월 총선이 있었죠. 이번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안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 해당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여의도 증권가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이런 밸류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지금 금투세 얘기도 굉장히 말이 많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동이 걸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사주 소각, 법인세 감면,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해오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 결국에는 세법 개정안이라던가 이런 법인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법을 건드려서 국회를 통과가 돼야지 너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좀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정부 입장은 이거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안일 뿐이고 추후에 관련된 이런 세제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발판, 초안이 마련됐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고, 긴 호흡으로 이런 국회의 배당소득 관련된 얘기들이 통과가 되는 여부가 우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 즉 지주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올해 또 5월 초에 발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이 4월 중순 때부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사실상 뭐 별거 없네, 뭐 인센티브도 제대로 안 주네, 실망감으로 해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5월 말에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재료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로 보게 되면 사실상 이 박스권에 갇혔거든요. 박스권을 갇힌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있는 종목들은 왜 이렇게 박스권을 갇히냐, 사실 이게 주가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이 기업이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기업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주회사들이 같은 맥락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비록 이 안에서의 파동에 대한 움직임은 있을지언정 조금씩 올라가 주지 않겠나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파는 게 가장 이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우리 몸에 이롭긴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해보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